예, 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마지막 질문이죠. 14번에서 17번. 요거 이제 포논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포논이 뭡니까? 포논.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포논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뭐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어떤 물질이 파동이냐, 입자냐, 어? 어떤 물체가 있어. 또 전자라든지 전자 알갱이라든지 아니면 빛 알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알갱이가 있는 게 그놈이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도 알갱이로 알았는데 입자성을 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파동성을 띌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야 전자라는 게 입자냐 파동이냐 그거 계속 이제 우리 지금 아직까지 모르죠. 그죠? 인간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입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파동이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파동인 거를 입자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이제 포논이에요. 포논. 응? 이 진동하는 거를 입자로 본 거예요. 입자처럼 표현한 거라고. 진동이라지 입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봅시다. 15번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움직임 기억 여기다 손을 탁 놓게 되면 기억이 니은에 갖다 딱 붙으면서 그죠? 튕겨 올라오지 않죠? 튕겨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억이 니은에 갖다 딱 붙으면 그러면 이 움직임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갑자기 리을이 튕겨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에 갖다 붙어 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만약에 딱 부딪히는 순간 기억이 니은에 맞고 반사돼 갖고 튕겨 올라오지 않고 이거 기억이 니은에 갖다 붙는다고. 그럼 그 순간에는 지금 움직임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전달돼 가지고 여기서 탁 터지는 거지. 그래서 리얼이 탁 튀어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양자화라는 개념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뭐 움직임에 대한 그 포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억이 니은에 갖다 움직이는 그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 알갱이라고 봤을 때, 그죠? 이 움직임을 알갱이라고 봤을 때 알갱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여기서 알갱이가 있다가 여기서 알갱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뚝뚝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연속적으로 알갱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알갱이가 여기 움직임이라는 알갱이가 여기 있다가 움직임이라는 알갱이가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그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양자화라는 개념도 설명할 수가 있죠. 어떤 물리량이 연속적인 이미 어떤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이다. 불연속적인 값. 그 양자화의 그래프를 만약 그려보면 이런 거지. 이걸 보고 이제 이 그래프는 이를 보니까 양자화를 알겠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 1.5잖아요. 1.5. 그죠? 요 2.5죠. 그죠? 요 3.5죠. 그러니까 1.5에서 쭉 이제 고정값을 가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2.5가 된 거야. 응? 그러다가 2.5에서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3.5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 값들은 없는 거지. 그죠? 응? 저 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보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고정이 안 됐다. 고정이. 그죠? 그러니까 1.5, 2.5, 3.5 이렇게 탁탁탁 튀어 올라간다고. 그게 이제 양자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5번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있는 움직임이 기억이 니은에 갖다 딱 붙어갖고 안 튀어오르죠.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움직임이 어떻게 하냐고. 갑자기 디귿과 리을 사이에서 탁 움직임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움직임이 여기 있는 움직임으로 전달됐다. 그죠? 쭉 이어지지 않고 딱 이게 양자화라고 보는 거지. 그죠? 양자화. 그리고 이 움직임을 우리는 이제 이 움직임을 알갱이로 보자는 거지. 알갱이로. 입자로 보자는 거지. 그럼 입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 입자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다가 또 입자가 여기 리을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디귿에 딱 붙는 순간 입자가 또 사라졌어. 움직임이라는 입자가 사라졌어. 그러다가 다시 또 기억이 탁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입자가 발생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뭐 포논이라는 거는 어떤 뭐 실질적으로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우리가 이제 그냥 입자로 보자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자가 이제 워낙 이제 파동성을 띠게 되니까 그러면 파동을 그러면은 입자로 한번 보자. 그래서 만든 게 포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 개념 가지고 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죠?
본문 봅시다. 이제 본문 보고. 그럼 또 자유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에너지 또 이것도 개념 요까지만 봅시다. 자유에너지가 어디 있나? 요즘 있나? 자유에너지. 자유에너지가 뭡니까? 자유에너지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에너지는 그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있잖아요. 응?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일부라고. 그 총 에너지는 어떤 다양한 에너지가 있겠지. 우리 물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가 있겠지. 그 중에 일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너지가 일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로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그 자유 에너지다. 그죠? 그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고체에서 원자들이 주르륵 원자들이 주르륵 배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체 같은 경우에는 배열하고 있는데 얌전히 자기 배열대로 쪼르륵 앉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이놈들이 막 진동을 하고 막 갑자기 튕겨 나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고체에서. 그죠? 그러니까 튕겨 나가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인 거지. 자유 에너지가 포함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없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그 고체 내 원자 같은 경우에는 결정 속에서 어떤 자유 에너지가 최소화되어 있는 거야. 자유 에너지가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최소라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최소니까 얌전히 있는 거지. 약간 뭐 제자리에서 조금 진동하는 정도. 그죠? 그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본문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본문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본문.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평형점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그 물체가 어떤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났다. 뭐 또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로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복원력이 작용해가지고 원래 위치 즉 평형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복원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다 정지해 있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나? 정지해 있다가 움직여가지고 위치 바뀌었을 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 보면 뭐 기억니은 디귿 리을 요거 다 없다고 했을 때 요 놈이 밑에 이렇게 그 니은 다시 기억 빼고 요거 니은 빼고 다 없다고 했을 때 일단 정지해 있잖아요, 그죠? 정지해 있다가 니은을 요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이쪽으로 싹 밀었어. 그러면은 이쪽이 왼쪽으로 싹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복원력으로 일로 자기 자리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계속. 평형점으로 되돌아오겠죠. 평형점이 여기니까, 그죠? 니은 요 원래 자리니까. 그죠? 지금 이제 기억과 요거 세 개 다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 니은만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러나 평형점에 도달해서 관성에 의해서 다시 평형점을 벗어나게 된다. 그렇죠? 그 이놈이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여기서 딱 내려오면서 여기 딱 멈추지 않죠. 여기로 올라가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복원력이 작용하면서 이제 물체는 계속 운동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진동이라고 한다. 그렇지? 요렇게 이제 얘가 이제 다시 일로 밀었다가 밀면 요렇게 갔다가 다시 평형점 지나가지고 올라가고 다시 복원력이 작용해가지고 다시 또 제자리 돌아오는 이거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한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진동이란다. 진동은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뭐 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 진동하는 이유가, 그죠? 이러한 요소들의 이제 상호작용 시스템을 이제 진동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기억하고 이제 다른 어떤 요 세 개가 없고 니은만 있다고 했을 때, 그죠? 니은만 있다고 했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시스템 그걸 이제 진동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진동계는 포텐셜 에너지가 뭡니까? 위치 에너지. 그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니은을 요 기억 위치만큼 끌어올리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은만 있다고 했을 때, 그죠? 이렇게 끌어올리면 지금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 거죠. 그죠? MGH, 그죠? 높이 H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어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아니면 뭐 스프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건 이제 지구 중력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고, 진동하는 거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때도 이제 위치 에너지, 뭐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쫙 압축시키면, 스프링을 쭉 압축시키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죠? 이걸 저장하기 위한 어떤 탄성 요소. 탄성 요소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탄성 요소고. 그러니까 진동계의 요소들을 이제 세 가지 설명하네요. 그죠? 진동계 탄성 요소, 이제 질량 요소, 감쇄기 요소 이 세 가지 설명하는 겁니다. 봅시다. 일반적으로 진동계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탄성 요소, 그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질량 요소. 질량 요소가 운동 에너지를 저장을 하네. 그죠?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 탄성 요소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를 점차 소멸시키는 감쇄기 요소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작동한다는 얘기죠. 질량 진동계에서 탄성 요소, 그다음에 질량 요소, 감쇄기 요소 요 세 가지 설명하면 2문단은 끝나네요. 그죠? 요까지. 1문단은 끝나네. 봅시다. 일단 뭐 탄성 요소가 뭐냐? 물체를 변형했을 때 원형 상태로 복원되려고 하는 성질에 대한 척도다.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탄성 요소는 스프링을 쫙 압착시켰을 때 그죠? 튕겨 나오려는 그 성질. 오케이.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는 질량 요소. 질량 요소가 뭐냐? 운동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게 뭔 얘기냐? 뭐 진동계의 관성 척도를 나타내는 관성에 연관된다라는 건데 봅시다. 즉 이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을 계속하려는 경향. 그걸 나타내는 척도. 일단 그렇죠. 질량이 크면은 만약에 정지해 있는 어떤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관성을 깨려면 힘들죠, 그죠? 밀려 그러면 아무리 밀어도 잘 안 밀리죠. 무게가 크면 질량이 크면은. 또 뭐만 질량이 큰 놈이 쭉 이제 운동을 한다 할 때 그 놈을 정지시키려고 한다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 그런 척도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 이런 그죠? 뭐 그런 저장한다. 그런 표현도 좋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이제 감쇄기 요소, 감쇄기 요소. 감쇄기 요소는 진동계의 에너지 손실에 이제 에너지 손실을 대변하는 항이다. 진동계의 에너지 손실을 대변하는 항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에 대한 얘기네요. 감쇄한다는 얘기죠, 그죠? 대변하는 항으로 이제 이것이 크고 작음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폭이 감소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감쇄기가 뭐 결국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뭐 공기 저항, 뭐 이런 거 저항이 심하면 점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죠? 한국으로 이것이 크고 작음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폭. 그러니까 진폭이 에너지 세기를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죠. 진폭이 크면 크게 왔다리, 그죠? 이게 많이 왔다 갔다. 진폭이 크다는 거는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진폭이 작다는 얘기, 요만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폭이 크면 이만큼, 진폭이 작으면 요만큼. 그러니까 진동의 세기, 그죠?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폭이 감소된다. 그 진폭이 감소가 되겠지. 저항을 받아가지고 하면 이제 저항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줄어들면 점점 진폭이 줄어든다. 그 이제 감쇄기 요소다. 그죠? 진동계의 진동은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전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진동계의 진동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또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전환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전환되는 거를 반복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니은을 요만큼 기억만큼 끌어올려 가지고, 그죠? 끌어올리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여기서 딱 손을 놓으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였다가 점점 속도가 증가하면서 2분의 1 MV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다가 점점 또 감소하죠. 또 다시 속도가 감소하면 속도가 제로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제로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가 된다. 이렇게 왔다리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의 변환이다. 진동이라는 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의 전환이다. 오케이. 변화를 나타낸다. 만일 진동계의 감쇄 요소가 있다면 진동의 매주기 에너지가 얼마간씩 소모가 되며, 이거 뭐 감쇄 요소가 있으면 계속 에너지를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잖아. 에너지를 계속 까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 두 개 합이 항상 같은데 감쇄기 요소가 있으면 그 두 개 합이 계속 줄어든다. 결국 정지하겠지, 그죠? 이게 되고, 이문단. 뭐 특정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이유는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동이 일어났어. 그다음에 그게 이제 막 퍼져나가. 그걸 이제 파동이라고 한다. 그죠? 전파되는 현상을 이제 파동이라고 한다. 진동과 파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물질의 이제 이동 없이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물질 이동이 파동이라는 거는 물질의 이동이 없이 그냥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다. 이게 뭔 얘기냐? 얘가 있네요. 봅시다. 돌을 연못에 던지면 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 물 분자가 원래 위치에서 쭉 밀려나죠, 그죠? 돌이 그 원래 위치 있던 물 분자를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물이 이제 그 돌이 이제 가라앉으면 그 원래 위치에 있던 물 분자가 밀려나 있던 물 분자가 다시 또 그 제자리에 돌아오지, 그죠? 원위치로 돌아오면 진동하게 돼.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게 된다. 진동하는 물 분자는 이웃한 물 분자들이 이제 원래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밀어내고, 또 그게 이제 원래 위치에서 딱 정지하는 게 아니라 더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더 가가지고 밀어내면 이 물 분자들은 다시 또 반대로 이제 또 자기 자리에 또 되돌아오려고 조금 더 가고, 그래서 또 밀어내고, 이거 어쨌든 계속 이제 감쇄를 하면서, 그죠? 에너지가 점점 감쇄하면서 결국 이제 진동하면서 정지할 때까지 계속 진동을 하게 된다. 이해되죠? 원위치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며 진동하게 된다. 이러한 물분자의 진동이 연이어서 일어나면, 이러한 물분자의 진동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 그 옆에 놈 또 밀어내, 옆에 놈 밀어내고 계속 이제 그 연이어서, 그죠? 옆으로 전달하게 되면서 던진 돌을 향해서 이제 발생한 에너지가 이제 공간적으로 쭉 퍼지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 이때 물분자 자체의 이동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죠? 쭉 밀려났다가 제자리 해서 통과했다가 조금 더 벗어났다가 다시 또 그 제자리 왔다가 좀 벗어났다가, 그게 이제 하는 거니까 결국 뭐 물분자는 가 이동한 게 아니고 에너지만 이동했다. 그래 볼 수 있다. 그죠? 그 이해되고. 3문단. 진동과 파동. 그죠? 진동과 파동은 물질의 특성과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된다. 그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의학 분야에도 많이 쓰죠, 그죠? 뭐 병원에서 뭐 있습니까? 뭐 MRI나 뭐 초음파, 그죠? 이런 거 하면 그 어떤 뭐 파동이 뭐 진동이 이제 전달되는 어떤 파동의 어떤 성질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어떤 굴절되고 뭐 그런 거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체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배를 열어보지 않고, 그죠? 그게 뭐 초음파로 쏴가지고 어떤 반사되는 거 아니면 투과하는 거 그거 이용해 가지고 물질인지 뭐 어떤 뭐 경계 그런 걸 다 구분할 수가 있다. 중요한 바탕이 됐다.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고체 내 원자, 이번에는 그 고체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고체 내 원자는, 고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좀 뭐 액체나 뭐 기체와 달리 조금 좀 규칙적으로 그 배열해 있죠, 그죠? 원자들이 그런 상황이다. 결정 속에서 이제 결정 전체의 이제 자유 에너지를 최소한 결정 전체의 자유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평행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 요 봅시다. 일단 자유 에너지가 뭐냐? 자유 에너지라는 건 어떤 뭐 일로 변환이 가능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어. 이놈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중에 총 에너지가 있을까? 어떤 물질이 있어. 그냥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놈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가면 총 에너지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빼면 뭐냐? 그 자체의 에너지가 있겠지. 뭐 불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하여튼 뭐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총 에너지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일부라는 거지, 그죠? 그것밖에 일을 못해. 그게 이제 그 자유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평행 위치에 쪼로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그 상황에서 최소라는 거지, 그죠? 최소.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고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뭐 약간 진동을 하겠지, 그죠? 아주 작은 상태로 진동을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고체라는 게, 그죠? 그 고체 내 원자는 그 자유 에너지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일단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어떤 뭐 지우개라든지 샤프라든지 그 놈들이 기본적으로 총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일부가 자유 에너지라는 겁니다. 일부가, 그죠? 자유 에너지. 그 놈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다. 하여튼 그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 놈이 그때 고체 상태에서는 어떤 그 원자들이, 고체 상태의 원자들은 자유 에너지가 최소인 상황이다. 그렇게 그냥 얌전히 앉아 있다, 그죠? 작은 진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평행 위치에서 이제 원자가 벗어나는 경우에 튕겨 나갔다는 얘기죠. 봅시다. 하나의 예는 외부에서 힘이
힘이 결정에 가해졌을 때 이 결정이 변형되는. 그러니까 그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뭐 어긋나지는 거지. 완전히 딱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막 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휘는 경우 뒤틀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배열이 달라진 거지, 그죠? 그 원전 이제 벗어난 경우죠, 그죠? 하나 얘는 외부 그 결정의 힘이 외부의 힘이 결정에 가해졌을 때 결정이 변형되는 현상이다. 또 다른 예가 있네. 외력이 없어도 원자가 평형점 가까이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형점 가까이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어. 이게 모든 물질들이 다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지구가 그냥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미세하게 다 떨리고 있다, 진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원자 수준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평형 위치에서 약간씩 뭐 흔들리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뭐 지금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끊어내는 거나, 그죠? 뚝 이렇게 뭐 그냥 뭐 뚝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뭐 그 양쪽으로 그죠? 부러뜨리는 거 외에 부러져서 갈라지는 거 그런 거 말고 지금 이제 휘거나 아니면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자가 이제 원 위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모든 분자와 원자들은 열 에너지에 의해 제자리에서 이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네. 그 모든 원자와 분자들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열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라는 게 뭡니까? 온도라는 게 원자나 분자가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막 분자나 원자가 막 흔들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물을 보면 알죠. 라면 끓일 때 물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면 100도씨쯤 되면 물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자레인지가 막 그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막 분자를 흔들어 제끼는 거지. 그러면은 물이 막 끓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면 이제 분자가 심하게 흔들린다. 온도가 낮으면 분자가 분자나 원자가 적게 움직인다. 그 마이너스 265도 얼마냐? 또 절대 온도, 그죠? 거기에는 원자나 분자가 안 움직인다라는 거지. 응? 그죠? 그런 겁니다. 온도는 결국 이제 분자나 원자나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하여튼 어떤 경우든 원자가 평형점을 벗어나게 되면 그 원자는 평형점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결정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상 정도 수준에서는 약간 이제 그 제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제자리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힘이 있다. 그죠? 작용 때문에 원자는 평형점 가까이에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점이 조금 벗어났다가 다시 또 평형점이 왔다가 근데 딱 정지하지 않고 조금 더 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또 땡기고 그렇게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원자는 평형점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 원자를 평형점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평형점에서 벗어남이 그리 크지 않을 때, 그 벗어난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 벗어난 정도에 이제 그 어떤 뭐 비례한다. 힘이 벗어난 정도에 비례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좀 벗어나면 많이 땡기고, 작게 벗어나면 조금 땡기고, 뭐 이런 얘기겠지, 그죠? 그 뭐 물론 뭐 확 벗어나고 뭐 그런 완전히 뭐 뚝 떨어져 있고 막 휘어져 가지고 막 완전히 못 돌아올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간 건 아니고, 그죠? 잠깐만. 못 돌아올 정도까지 뭐 그런 경우 말고, 그죠?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그리 크지 않을 때, 약간 벗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서 많이 벗어나면 많은 힘이 가해지고, 그 땡기는 힘이 많 크고, 조금 벗어나면 땡기는 힘이 조금 작다. 계속 봅시다. 평형점을 벗어났다가 복귀하는 원자의 움직임이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격자 진동이라고 한다.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그 고체 내의 원자가 약간 진동을 하는 거, 그때 이제 그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게 격자 진동이란다. 격자 진동, 그죠? 격자 진동. 점점점 미시세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자 진동. 한편 어떤 결정 내에 이제 원자는 서로 또 미는 힘도 있다, 그죠? 미는 힘을 미치고 있으므로 하나의 원자가 평형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움직임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다른 원자도 동일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 미니까 밀려나는 거지, 그죠? 주변으로 쭉 밀려나는 거야. 주변에 규칙적으로 뭐가 있었는데 한 놈이 미는 거야. 그러면 쭉 밀려나겠지, 그죠? 이러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다른 원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정 내 원자 변이의 연속적 이동을 따라서 파동이 만들어지겠는데 이를 이제 격자파다. 격자파.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조금씩 진동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격자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진동이 막 퍼져 나가는 게 이제 격자파다. 뭐 이해되죠, 그죠? 고체 입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정도는 뭐 상상할 수 있잖아. 이제 마지막 문단 봅시다. 마지막 문단 포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포논. 양자역학에서는 양자화된 격자의 진동을 이제 포논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일단 양자역학은 뭐 아주 미시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때 양자화가 됐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양자화라는 거는 어떤 뭐 뒤에 뭐 설명했죠, 그죠? 어떤 물리량이 이제 연속적인 임의의 값이 아니라 이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 그죠? 불연속적인 값. 여기 1.5였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2.5, 그 다음에 또 점프했다가 3.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연속적이죠. 1.0, 1.5, 그 다음에 2.5, 3.5 여기까지 이제 그 불연속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 사이 값이 에서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점프를 해버리고 또 이렇게 점프를 해버리고 고정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불연속적인 값이다. 뭐가 뚝뚝 끊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이제 양자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계속 봅시다. 일단 양자화된 어떤 그 격자 진동을 이제 포논이라고 한다. 양자화된 격자 진동을 포논이라고 한다. 포논. 그러니까 포논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포논이 뭐냐? 그러면 어떤 진동을 어떤 진동, 그러니까 그 어떤 파동, 그죠? 그 파동을 입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어떤 전자라는 거는 어떤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게 이제 물질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파동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이제 그에서 이제 따온 게 그러면 진동도 입자로 보자. 진동도 입자인 진동을 진동도 입자로 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라는 거를 이미 지금 알갱이로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전자라는 거를 지금도 뭐 전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 전자라는 입자를 파동으로 보자라고 한 게 이제 양자역학인 거고, 그건 이제 그 생각을 역으로 뒤집은 거지. 그러면 진동도 입자로 보자, 그죠?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포논이라는 게 포논, 그죠? 포논. 그 진동을 입자로 보는 겁니다. 봅시다. 그럼 왜 양자화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억이 니은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 가는 움직임이 있죠, 그죠? 그 움직임을 알갱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고 에너지를 탁 전달해. 그러면은 여기서 딱 없어지죠, 그죠? 없어졌다가 여기서 탁 나타나죠. 리얼이 탁 튀어오르잖아. 니은하고 요 아무것도 없는 중간에 있는 거와 디귿은 움직이지 않고 리얼이 탁 튀어오른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를 이제 알갱이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알갱이 입자가 움직임이라는 입자가 없어졌다가 여기서 탁 나타나는 거죠. 양자화죠, 양자화. 불연속, 양자화, 그죠? 그 양자화 됐다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난 거예요. 불연속이지. 그죠? 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입자가 싹 사라졌다가 여기서 탁 나타나는 거지. 왜? 움직임을 입자로 봤기 때문에. 그죠? 야, 움직임을 입자로 본다는 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파동을 어떤 입자가 아까 말했듯이, 그죠? 전자가 입자인데 전자를 입자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파동도 입자로 한번 보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포논입니다. 포논,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 뭐 양자화된 격자의 진동을 이제 포논이라고 한다. 이게 이 포논은 알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진동인데 알갱이로 보는 거다. 즉
원자의 진동을 양자화해 가지고 입자로 표현한 것이 이제 포논이다. 같은 얘기죠. 지금 얘기한 거잖아. 입자로 보는 거지. 포논이다. 포논은 결정이 가진 열 에너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입자를 그 파동을 입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열 에너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 그죠? 결정이 가진 열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 설명할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진폭이 커지면,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은 막 격렬해지는 거를 또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포논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총 세 가지. 여기서는 이제 그 온도가 막 올라가면 막 진폭이 막 격렬하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걸 포논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비열도 막 이게 막 포논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저항 때문에 이게 막 그 전자가 잘 안 흐르는 거, 그것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 포논으로 총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죠? 물론 뭐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지문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그죠? 요네. 열 에너지 원도 요거 설명. 그다음에 비열도 설명. 그다음에 전기 저항을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포논으로. 그죠? 봅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동수가 큰 격자 진동수가 크다. 그러면은 진동수가 크다. 그죠? 움직인다는 얘기. 그러면 포논 하나하나 열 에너지가 큰 것에 대응이 되고, 진폭이 크다. 그러니까 진폭은 위아래를 말하는 거고, 그래프에서, 그죠? 사인 그래프에서 위아래를 말하는 거고, 진폭은. 그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이게 지금 그 X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인 그래프에서. 진동수는 X축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에서 Y축을 말하는 거는 진폭이다. 그죠?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열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막 따닥따닥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죠. 에너지 크고, 진폭이 크다.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린다. Y축으로 크게 아래 위로 움직인다는 것은 포논의 개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이건 이제 대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진동수가 큰 거는 그 알갱이 입자가 열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격자 진동의 어떤 진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포논이라는 알갱이의 개수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봅시다. 이렇게 보면 어떤 과학의 어떤 그 현상들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계속 봅시다. 예를 들어 결정을 이제 높은 온도로 이제 가열하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진동이 심하겠죠. 그죠? 물이 막 가만히 있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막 운동이 심해져 가지고 막 부부 막 튀어오르고 막 거품이 일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러냐? 원자들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진동의 이제 폭이 커지게 된다. 그 물 분자가 조금 적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 물이 끓으면서 막 크게 많이 움직이죠. 그때 이제 격자 진동이 이제 격렬해질 것이다. 그죠? 이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건 이제 그 포논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결정 내에서 이제 포논이 많이 생성됐다. 온도가 올라가면 결정 내에서 포논이 많이 생성됐다고. 그죠? 그 진동하는 어떤 그 진동 숫자가 많다고. 진동을 지금 알갱이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 진동하는 알갱이들이 많다고. 포논이 많이 생성됐다. 여기 대응을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또 다른 설명, 비열에 대한 얘기인데 봅시다. 이외에도 이제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에너지의 척도를 나타내는 비열. 비열이란 게 1kg의 온도를, 물질 1kg을 온도 1도씨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게 이제 비열이잖아요. 비열의 정의예요. 그죠? 그게 이제 비열인데, 이것도 포논으로 설명할 수 있대. 어떻게 설명할지 봅시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물질 1kg의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다. 그죠?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1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도씨의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1kg의 어떤 10도씨의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이놈을 열 에너지를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지만 이놈이 11도씨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 보는 거지. 그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물이 그렇죠. 다른 물질에 비해서 좀 많이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죠?
근데 포논 하나하나가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그죠? 이 포논이라는 그 진동이라는 알갱이, 얘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포논이 많을수록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아진다. 포논 알갱이가 많이 많으면 비율도 커지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비율이 크다라는 얘기는 야, 그 포논이 많구만. 그죠?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얘기죠. 또 이제 마지막에 전기장에 대한 얘기도 설명합니다. 전기장. 전기장을 보게 되면 또 포논은 이제 고체 전기장을 설명하는데도 매우 이제 그 유의미하다. 포논도 어떤 뭐 운동량과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다. 그죠? 포논이 그 어떤 뭐 진동 파동이긴 한데 그 놈을 이제 입자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와 충돌할 수 있다, 그죠? 전자도 지금 입자로 보는 겁니다, 그죠? 얘와 충돌할 수가 있지. 전자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와 입자가 이제 둘이 충돌하는 거야. 당구공처럼, 그죠? 부딪히는 거다. 근데 금속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기장이 비례하게 커지는 것, 그죠? 이거 그렇죠. 컴퓨터 같은 것도 그렇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컴퓨터 버벅대고 그렇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그렇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거의 뭐 실리콘이나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에서 막 열이 발생해가지고 그 전기장이 커져가지고 막 핸드폰이 버벅대죠, 그죠? 그거 비례하게 커진 것 또한 어떤 온도가 상승할수록 포논이 많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논이 많아져서 그렇다. 온도가 많아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그 어떤 사회 어떤 뭐 과학적 현상들을 포논으로 이제 이게 포논으로 설명을 한다, 설명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다. 뭐 문제는 볼 거 있나? 문제는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정도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답이 뭐 16번이 지금 답이 뭐야? 4번이네요, 그죠? 답 한번 볼까? A는 여기 얘들이 그냥 그 고체 배열 상태에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네요, 그죠? 격자 진동을 하고 있겠네. 답 4번입니다. 4번 봅시다. A는 고체 A가 가진 어떤 결정체의 이제 자유 에너지가 최소화될 때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기 쉽다. 아니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언제냐면 자유 에너지가 최소화될 때. 자유 에너지가 뭡니까? 자유 에너지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열 에너지든 뭐 어떻게 뭐 포텐셜 에너지든 뭐 여러 가지 그 뭐 운동 에너지든 그게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 에너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뭐 다양한 어떤 상태에서 뭐 어떤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에너지를 보유하고 자체 에너지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자유 에너지거든요. 그 자유 에너지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최소화됐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놈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일을 가장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얌전히 그냥 그 고체에 처박혀 있는 거지, 그죠? 그럴 때 이제 가만히 평행 위치에 있는 거지. 근데 자유 에너지가 커진다? 이 알갱이 요 놈이 원자가 자유 에너지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면서 튕겨 나가겠지, 그죠? 일을 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이놈이 그죠? 움직이겠지, 그죠?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겠지, 그죠? 뭐 이해되죠, 그죠? 답 4번이고. 뭐 이거 15번도 볼까? 15번의 답이 지금 4번이죠, 그죠? 그럼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적절한 것이다. 니은 디귿은 멈춰 있는데 기역과 리을은 이제 좌우로 왕복하는 것은 특정 지점에 발생한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현상으로 볼 수 맞네요, 그죠? 특정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여기서 발생한 진동이 다른 곳으로 탁 전파됐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 기역이 니은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튕겨서 일로 올라옵니까? 아니죠. 붙어 있습니다, 그죠? 기역이 니은에 딱 닿는 순간 얘는 정지예요. 기역은 정지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움직였냐? 리을이 튕겨 올라가요, 그죠? 기역은 가만히 있고 리을이 튕겨 올라가고 다시 또 리을이 올라갔다가 다시 디귿을 때리면 리을은 더 반대로 이렇게 튕겨 나갑니까? 안 튕겨 나가죠. 다시 리을은 디귿에 딱 붙어버립니다. 붙고 이 쭈루룩 전해졌다가 기역이 튕겨 나갑니다. 그죠? 답은 4번이죠, 그죠? 전파되는 현상. 이쪽에 있다가 일로 전파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양자적인 현상이죠, 그죠?
양자가 불연속적인 양자화라는 게 양자화적인 어떤 어떤 현상이다. 양자화적인 현상이 뭐다? 이거 불연속이다. 그죠? 여기 있는 게 쭉 끊어졌다가 다시 또 일로 탁 튕겨 올라가고, 그죠? 여기서 발생하고 또 여기서 또 없어졌다가 쭉 없어졌다가 여기서 또 다시 생기고, 그게 양자화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자화에 대한 개념. 그다음 여기서 뭐 자유에너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간다. 하여튼 뭐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으면 또 계속 영상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